굉장히 초반부인데 이 책을 다 읽었고 부끄럽잖아. 하고 싶은 책 얘기. 삐청거리게 만든다.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 너무 소름 돋았잖아요. 진짜 너무 재밌어요. 저 지금 되게 오랜만에 카메라 켰어요. 지난주 토요일에 마지막으로 찍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래서 거의 일주일 만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완전히 반소매 계절이에요. 이거 거의 지금 10년이 된 티셔츠인데 제 애착 티셔츠거든요. 그래서 매년 여름마다 엄청 입었어요. 뒤에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잘 안 보이네. 잠깐만요. 이 뒤에가 이렇게 장미 프린팅이거든요. 근데 지금 또 장미가 엄청 예쁘게 많이 펴있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에 진짜 입기 좋아하는 티셔츠입니다. 하도 오래 많이 입어가지고 엄청 후들해진 느낌? 근데 오히려 이래서 더 좋아요. 바지는 그 엄청 큰 라벨 아카이브 바지고 제가 오늘 업로드를 꼭 하고 싶은데 거의 편집 마무리 단계거든요. 빨리 끝내가지고 올리고 책도 좀 읽고 싶어요. 요거 어제 밤에 읽기 시작해서 아직 굉장히 초반부인데 엄청 조금 읽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저는 임선우 작가님 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벌써 좋아요. 그래서 이거 들고 나갈 거예요. 해파리 만개 다 읽었잖아요. 촬영을 못했는데 필사를 했거든요. 처음으로 만년필을 써서 이렇게 필사를 했는데 저 만년필 처음 첫 사용이란 말이에요. 근데 만년필 쓰는 거 왜 이렇게 기분 좋아요? 되게 모르겠어. 되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쓰는데. 그래서 이거 쓰고 나서 뭔가 쓸 게 생기면 만년필을 요즘 조금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다음 책 쓸 때는 한번 찍어볼게요. 그 사각사각 거리는 게 되게 기분 좋더라고. 오늘도 백팩. 저 아직 그 뚜띠의 백팩 살지 말지 못 정했어요. 아직도 고민 중이에요. 이거 잘 들고 같기도 하고 모르겠어. 근데 저는 약간 뭐를 살 때 이렇게 살까 말까? 고민이 많이 들 때는 안 사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그냥 진짜 갖고 싶고 이거 무조건 필요하고 잘 쓴다 싶은 거면 사야겠다 하는 마음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살까? 하면 약간 애매하더라고. 그래서 아직 고민 중입니다. 어제 이 책을 다 읽었고 갔다 와서 요즘 읽은 책들 한번 얘기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이거 어제 당이 너무 떨어져서 이 젤리 처음 갖고 나갔거든요? 근데 반 이상을 먹어버렸어. 어제 단 거 진짜 많이 먹었어요. 이렇게 그만까지 메고 갈게요. 많이 없다. 좋아요. 커피가 파네. 시키라. 엄마 그냥 마시고 싶은데. 이거 마셔보고 싶어. 카모마일. 이거 마셔봐줄게. 할래? 저 초코바나나 쉐이크랑 초코쉐이크. 엄마는 카모마일 라떼. 까만 라떼요? 얘가 자기 저 마셔보고 마셔보려고. 이게 아이스가 맛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엄마 다른 거 마실래? 저 엄마 따뜻한 커피만 마시거든요. 그러니까. 토마토 걸고 너무 귀엽다. 아 그러네. 귀여워서.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배고파? 그 투샷인데. 달달해. 처음이죠. 젠젤로를 아이스로 하니까
사장님 메뉴 줄인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왜 늘어나는 거예요? 사실 오늘 또 있어요. 오렌지 에이드 또 만들었어요. 너무 맛있고. 저도 맨날 뭐 마시고 이러니까 새로운 거 먹고 싶어요. 근데 엄마가 커피 시키면 안 돼? 커피 시켜. 지금 표정이 우리 집 고양이 너무 더운가 봐. 그렇겠다. 랜덤 돌리면 21분 걸린대. 나 책 오늘 겨우 한 번도 못 꺼냈잖아. 재미없진 않은 것 같아. 근데 나 아침이랑 똑같은 것 같아. 아니야. 좀 늘었어? 우리 지금 입 줄였잖아. 열받게 하지 마라. 요즘에 얼마나 힘들어. 보이게. 뭐 만드세요? 인형 만드는. 좋아하는 강아지. 어떤 모르고 시작하고 있어요. 보통 그걸로 시작하는데 그 네이클. 맞아요. 그냥 한번 저질러 보고 있어요. 그래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장미 있잖아. 안녕하세요. 얼마지? 8,000원. 지금 7시라고. 너무 크다. 보면 볼수록. 거의 PD 수익이 있어요. 감사합니다. 나 이것 받고 때문에. 싶어서. 아니, 저도. 이것 때문에 난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왜냐면 저는 그날 고객님 다음에 오실 줄 알고 이거를 안 드렸거든요. 인스타 뭐, 왜냐면 제 옆에서 적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저건 뭘까? 막 이러고 있었는데. 아버지의 재능인데 꼭 오셔야 된다는 게 아니라 네. 오실 줄 알았어. 다시 오고 싶었어요. 드릴 수 있어서 네, 다행이죠. 감사합니다. 유튜브로 만날게요. 수린이 유튜브로 얘기들 많이 해주시더라고 손님들. 아, 진짜요? 그래서 그럼 사장님 제 영상 보셨어요? 고용문 나왔다길래 그 부분 봤어요. 핫도그스 많이 시키시고. 아무튼 그렇게라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있잖아. 맨날 들어주면 안 되겠니? 알았어. 아니 나 만약에 혼자 갔잖아. 혼자 가서 사장님이랑 같이 잡고 인사했잖아. 울었어 그럼 또? 나 울었다. 근데 언니 있고 다른 손님들도 계셔가지고 안 와. 난 너가 이거 받을 때 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아니 다른 손님이 너무 많잖아. 부끄럽지 않아. 이거 이렇게 있는데? 읽다가 울 수도. 아니, 잤어. 여러분 오늘 또 꽤 오랜만에 카메라를 켰어요. 오늘 화요일이고요. 제가 요즘 병렬 독서랑 틈새 독서로 진짜 재미있게 책을 읽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고 싶은 책 얘기가 진짜 너무 많은데 일단 오늘 이제 진짜로 고잉홈의 마지막으로 가는 날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한번 마지막 방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녀왔거든요. 근데 제가 뭔가 각 잡고 이렇게 마지막 인사를 하면 꼭 울어요. 나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진짜. 그래서 사장님이 너무 당황스러우실 것 같아서 뭐 마지막이다 인사 안 드리고 그냥 안녕히 계세요 인사만 하고 나오고 다녀와서 이제 스토리를 올렸는데 사장님이 마지막 방문이셨냐고 DM을 주셔서 인사를 드렸는데 손님들한테 나눠주려고 이렇게 편지를 만드신 거예요. 근데 저는 올리시기 전에 다녀온 거라 한 번 더 인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주셔서 그래서 그날 이제 봤던 거거든요. 이렇게 아코디언 형태로 이 안쪽에 편지랑 막 사진이랑 있는데 제가 이거를 받고 편지를 받았으니까 이렇게 편지 답장을 썼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서 이거를 전달해 드리려고요. 생각해보니까 그냥 그렇게 간단하게 인사하고 아쉬워하는 것보다 좀 유난스럽게 인사해도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진짜 마지막으로 가려고요. 이거 들고. 지금 막 할 거 하다가 이미 시간이 너무 늦어서 얼른 나가봐야 될 것 같아요. 읽고 책 중에 오늘 가지고 나갈 거는 이거. 달걀의 온기. 최근에 산 책 중에 하나. 이거 소설집인데 2작품? 3작품 읽었거든요. 이거 챙겨갈 거고. 저 요즘 진짜 책 읽는 게 너무 즐거워요. 더 즐거워.
동물 독서라서 그런가? 편지 안 갖고 갈 뻔. 땡겨질 것 같으니까 책상에 다 갑시다. 오늘은 이렇게 입었어요. 편한 셔츠. 이것도 진짜 오래된 옷인데 고등학생 때 길 가다가 산 거거든요. 브랜드 여기 택 보고 적어 놓을게요. 오늘 되게 흐리고 기온이 다시 살짝 내려가서 면 소재 셔츠 입었고요. 그냥 까만 바지 그리고 에코백 이렇게 나가고 오늘 머리 고데기도 진짜 대충 했어요. 안으로 마는 게 너무 귀찮아서 그냥 이러고 나갑니다. 이거 차라리 쓰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또 다른 날이에요. 이번 영상은 뭔가 뚝뚝 끊기는 느낌인데 들어와서 못 찍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책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즘 뭔가 계속 시간이 많은데 없어. 되게 뭘 많이 하고 되게 뭘 많이 해서 그런가 보다. 아무튼 제가 계속 책 얘기하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오늘 합니다. 책 얘기. 일단 이번 일주일 동안 이렇게 책을 4권을 읽었거든요. 이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긴 하겠지만 제 기준 일주일에 4권은 진짜 많이 읽은 거예요. 고잉홈에서 다 읽고 온 달걀의 온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 이 책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거는 제 말로 설명해 드리는 것보다 일단 이 책에는 여기 해설에 적힌 것처럼 젠더, 노인, 일자리, 주거 이러한 이슈들이 담겨 있는 소설이에요. 238페이지 해설에 적혀 있는 게 딱 이 소설을 나타내 주거든요. 평범하다는 것은 평면적이라는 말과는 다르다. 오히려 우리의 일상은 100만 가지의 평범함이라고나 할까? 역설적인 듯 하지만 저마다의 사연과 표정을 지니고 있어 어느 하나 같다고 할 수 없는 평범함들이 어울리면서 이루어진다. 작가의 일이란 젠더, 노인, 일자리, 주거 같은 키워드에 의해 추상적으로 뭉개진 대상의 생생한 얼굴과 삶의 사연들을 부여하는 것이며 그래서 저 평범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풍부한 양태로 이루어진 것인가를 드러내는 것이다. 평범함을 평면성에서 분리해내는 일은 평범함을 전제로 평범하지 않은 스토리를 주조해내는 것보다 어렵다. 김혜진의 소설에는 격렬한 사랑이나 열병에 들뜬 방황 같은 것이 없다. 먹고 사는 일, 즉 지구의 중력만큼이나 버거운 과제를 짊어지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인공인 까닭이다. 그리고 그 하루의 살아냄이 얼마나 고단한 것인가를 그려내는 것이 김혜진의 소설이다. 소설집 달걀의 온기를 따라 읽는 동안 우리는 한 존재가 홀로 감당해온 영역에 함부로 발을 들이지 않으면서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는 작가를 계속해서 만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설이 되어 있어요. 저는 뭔가 이런 소설을 좋아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정말 각자 저마다의 삶이 있고 저마다의 어려움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소설에서 볼 때 뭔가 채워지는 듯한 기분이 들거든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추천드려요. 이 책 제가 인스타 둘러보기로 어떤 서점에서 추천해주신 포스트 보고 샀다 그랬잖아요. 그 서점이 어느 서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 다시 들어가 보고 싶은데 이건? 다음이 소년이 온다. 얼마 전에 5월 18일이었잖아요. 제가 이번에 책들을 하루에 이렇게 좀 길게 자리를 잡고 읽은 게 아니라 자기 전에 읽고 아침에 일어나서 잠깐 읽고 그리고 대중교통 이동할 때 읽고 이랬는데 그래서 그런지 오히려 되게 잘 읽히고 많이 읽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5월 18일 아침에 일어나서 읽기 시작했거든요. 아침부터 되게 좀 마음이 힘들게 시작했는데 낮이랑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 읽었고 밤에 또 자기 전에 한 12시쯤 다 돼서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새벽까지 이거를 다 읽고 잤는데 글을 어떻게 이렇게 쓰시는 걸까? 내용적으로는 뭐 아시겠지만 읽는 내내 힘들기도 했고 정말 생생하게 그때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거를 자기 전에 다 읽고 그날 밤이 진짜 뒤숭숭했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느낀 거는 자기 전에 이 책 한 권을 읽었다고 이렇게 불편한 밤을 보냈는데 이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견뎌내고 버틴 건지 참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딱 이 말이 맞아요. 여기 뒤에 보면 소년이 온다는 한강이 쓴 광주 이야기라면 읽는 쪽에서도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겠다고 각오한 사람조차 휘청거리게 만든다. 문장들은 거의 원망스러울 만큼 정확한 표현으로 읽는 이를 고통스럽게 한다. 소년이 온다 읽었고 그리고 이 책은 이번에 출판사 클랩북스의 광고로 읽어보게 된 책인데 독학이라는 세계라는 책이에요. 생각하는 힘을 잃어버린 어른들을 위한 시시한 어른이 되지 않는 법이라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 시시한 어른이라는 건 뭔가 이렇게 세상이 정해놓은 남들이 정해놓은 방향, 속도 거기에만 맞춰서 살아가는 그런 어른을 시시한 어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펼치자마자 있는 서문에서 교과서에 적힌 내용을 시험지에 재현하는 일은 로봇도 할 수 있다. 번거롭고 시간이 걸리는 탐구는 오직 자신으로 사는 사람만이 누리는 특권이다. 인간은 스스로 탐구할 때만 비로소 자신이 된다. 이렇게 밑줄이랑 메모도 되게 많이 해가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느낀 게 결국 이 저자가 계속 얘기하는 거는 사소한 의문을 가지고 이 의문의 씨앗을 계속 품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뭐 배우고 싶은 것도 많고 새로운 거를 얻는 게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알 건 다 안다고 생각하고 궁금해하는 것도 전보다는 많지 않고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그렇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걸 읽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인지를 알았어요. 끝맺는 말에는 오직 나를 위한 공부를 시작할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 저자가 이 앞에 쓴 모든 내용에 대한 이유를 적어놨어요. 독학을 계속하면 인생이 바뀐다. 지식이 늘고 그에 따라 사고방식이나 관점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사고방식이 달라지면 가치관과 행동도 달라진다. 그 행동은 자연스럽게 타인의 눈에 띄고 주변의 인간관계 역시 변해간다.
그렇게 인생이 바뀐다. 너무 이 세상과 다른 사람에게 휩쓸리지 않고 나의 주관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나의 중심을 이렇게 세워가는 독학이라는 걸 어떻게 하면 좋은지, 왜 하면 좋은지 그런 설명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 책이 배송 문제가 있어가지고 어쩌다 한 권이 더 생겼는데 이건 제가 구독자분한테 선물로 보내드리고 싶어가지고 더보기란 한번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유령의 마음으로 이것도 다 읽었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임선우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왜냐하면 임선우 작가님의 어떠한 한 문장 때문에 저의 생각이라고 할까? 뭔가 이렇게 닫혀있던 게 확 열렸거든요. 그 책이 0000. 제가 옛날에 Q&A에서도 말씀드렸던 0000이라는 책인데 아무튼 그 이후로 제가 임선우 작가님을 굉장히 좋아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번에 초록은 어디에나 또 읽었었고 이번에 유령의 마음으로를 읽어봤는데 임선우 작가님 글들은 진짜 다 소재가 정말 독특하고 이 작가님 상상력이 진짜 좋다 하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소재들이거든요. 이 책도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들이 많았어요. 근데 이 책을 읽다가 이 두 번째 소설이었나? 빛이 나지 않아요 하는 단편에 해파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해파리 만개에서 봤던 거랑 비슷하다고 느꼈어요. 총 8개의 단편이 있거든요. 저는 제일 좋았던 게 유령의 마음으로 좋았고 빛이 나지 않아요 좋았고 여름은 물빛처럼 좋았고 낯선 밤의 우리는 또 좋았고 저는 이렇게 앞부분에 있던 작품들이 더 좋았던 것 같아요. 그 해파리 얘기 나온다는 빛이 나지 않아요 라는 단편에 굉장히 밝은 빛을 내는 해파리들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 해파리에 닿거나 이러면 그 해파리로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파리의 빛이 너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이렇게 끌려가는 거죠. 홀린 듯이. 그래서 해파리로 변하는 사람들이 있고 자의로 해파리로 변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해파리로 변하면 바다로 보내지고 이 화자가 그런 인간을 해파리로 만들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나로 말하자면 3일에 한 명꼴로 해파리를 만들어내는 중이었다. 살기에는 지쳤고 죽기에는 억울한 사람들은 해파리만큼이나 많았다. 사람들은 역시 겁이 많다. 어쩌면 해파리들에게 신, 좀비, 세계 멸망 같은 의도 따위는 없을지도 모른다. 그들은 그저 최선을 다해 반짝이고 있을 뿐일지도. 문제는 해파리가 아니라 사람들이다. 누구에게나 어둠은 무서우니까 자신의 어둠조차 견딜 수 없는 이들이 빛에 다가서려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역시 선글라스를 벗고 해파리를 바라본 적은 없었다. 그 빛에 넘어가지 않을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저 진짜 소름 돋는 일이 있었는데 제가 이것도 이제 자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몇 편 읽었거든요. 집에 가서 자야지라는 단편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용이 처음에는 몰랐는데 약간의 반전? 소름 끼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오기 전에 이 화자가 경비 일을 해요. 경비 일을 하는데 가끔씩 그 현관 자동문이 사람이 지나가지 않을 때도 한번 열리고 닫혔다가 또 다시 한 번 더 열리고 닫히는 순간들이 있대요. 이 화자는 그럴 때마다 누군가 이제 보이지 않는 존재가 지나가는 거다 하고 생각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근데 사실 저는 겁이 진짜 많아서 그 장면을 읽고 살짝 무서웠거든요. 겁이 많아가지고 신경이 곤두선 채로 책을 읽고 있었어요. 근데 거의 마지막 부분 다 돼서 어떤 반전이 하나 나오고 좀 소름 돋는다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아이맥이 화면이 켜지는 거예요. 난 여기 침대에 누워있는데. 그래서 이걸 일단 너무 무서워가지고 제가 그때 사진도 찍어놨거든요. 한 30분 정도 책을 읽고 있었어요, 이미. 근데 갑자기 트랙패드가 연결이 됐다면서 화면이 켜지는 거야. 그래서 저 너무 무서워가지고 일부러 이거 책 단편 다 읽고 그 생각 없애려고 릴스 좀 스크롤링 좀 하다가 잤어요. 기껏 그거 안 하려고 책 읽다가 자려고 했던 건데 다행히 좀 잊혀지고 잤어요. 근데 아무튼 저 너무 소름 돋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책 4권을 읽었는데 요즘은 책을 읽을 때 내가 여기서 꼭 무언가를 얻어서 재밌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이야기를 읽는 것 자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 글을 읽는 것 자체가. 그래서 요즘 독서가 진짜 너무 재밌어요. 되게 행복하게 책 읽고 있어요. 근데 제가 느낀 거는 병렬 독서를 하다가도 중간에 멈춘 책으로 3일 안에는 돌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3일이 지나면 약간 그 기억이 흐릿해지면서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게 책을 읽고 또 읽기 시작한 게 어서오세요 휴남동 서점입니다. 이거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초반부 읽고 있고 이만큼밖에 안 읽긴 했지만 이거 왜 추천해 주셨는지 알 것 같아요. 다 읽으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제가 이 책을 꺼내놨어요. 이거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원서인데 책이 진짜 두껍잖아요. 그래서 약간 읽을 엄두를 못 내고 있던 그런 책인데 북학이라는 세계에 책 이야기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훑어보기로 어려운 책을 제압하라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려워 보이는 책을 종종 사잖아요. 근데 사놓고 잘 읽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잘 읽지 않는단 말이에요. 일단 골치 아파 보이는 책을 사오면 아무데나 둔다. 그러니까 어디 고이 모셔두지 말고 잘 보이는데 두라는 거죠. 제가 이거는 잘하거든요. 잘 꺼내두거든요. 근데 여기 아래 설렁설렁 읽기 시작한다. 여기는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책을 이렇게 아무데나 꺼내두고 보일 때 그냥 펼쳐서 설렁설렁 읽어보기 시작하라는 거죠. 그렇게 읽기 시작하면 어쨌든 진행이 될 거니까. 그래서 이걸 읽고 저기다가 저렇게 잘 보이는 곳에 나름 꺼내놨는데 아직 펼치진 않았어요. 저기다가 두면 안 될 것 같아요. 책상 위에 올려두거나 해야겠다. 저기다 두니까 그냥 지금 엽서랑 DP해놓은 상태가 됐어요. 헬스나부터랑 저 이제 트노도 다시 좀 자주 쓰려고 안에 셋업을 새로 했어요. 제가 항상 노트를 쓰면 이 한 권에만 집중해서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것만 쓰게 되는데 트노 쓰고 싶어져서 안에 속지랑 세팅 다 새로 했고 여기에 만년필도 넣었어요. 트노도 만년필로 쓰려고 꽂아놨습니다. 이게 제 만년필. 아마 쓰는 건 처음 보실 것 같아요. 세일러 거고 언니가 생일 선물로 줬던 거예요. 지금 잉크는 이 잉크가 들어있습니다. 이런 브라운 잉크 좋아하거든요. 펜도 브라운 펜 좋아하고 이 책 먼저 하고 싶어요. 달걀의 온기. 아직 근데 익숙하진 않아요. 만년필 쓰는 게. 이게 촉을 잡는 방향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살짝 좀 어렵더라고요, 아직. 그리고 이 힘을 얼마나 줘야 하는지 이런 게 헷갈려요. 아직 만년필로 쓰면 제 글씨로 안 써지는 느낌? 그런 느낌이 있어요.